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기 한국사 선생님하고 이번에도 유튜브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활동지 학습지로 수업했던 내용들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6쪽에서 오늘 108쪽에 있는 내용 문호개방과 개화정책의 추진과정 첫 번째 부분 선생님하고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처음 등장하는 거는 이제 개화파가 형성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이제 단원에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느냐, 이 단원에서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오고 있죠. 선생님하고 하면서 여러분 모둠 활동도 하고 토의 활동도 하고 했던 그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이, 그러니까 과정이라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체결이 되었는지 배경, 그 다음에 그 강화도 조약의 성격을 여러분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에 조선 정부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정 척사 운동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개항 이후에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조선 후기부터 형성된 북학파들이 개화파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선생님이 이 개화파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여러 사람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보세요. 개화파에 보면은 18세기 말에 등장하는 박지원, 박재가, 홍대원 같은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던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정조시대에 조선 후기 정조 때부터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알면 되고, 이 사람들은 북학파였습니다. 이 북학파들은 그러니까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는 실학자들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청과의 통상 확대를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통상이라는 거는 이제 무역을 확대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것과 더불어 서양의 문물, 청나라에는 서양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문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세 사람, 그러니까는 초반에 북학파의 세상들이, 이 생각들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초기 개화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 표로 흐름을 이해하면 됩니다. 개화파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18세기 말의 북학파 실학자들은 이 청과의 통상 플러스 서양 문물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단계고, 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단계에 오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해당이 되냐, 청나라의 사신으로 지금으로 해당하면 외교관에 해당하게 되겠죠. 청의 문호개방 과정, 그 다음에 양무운동, 우리 앞단원에서 청나라의 양무운동 배웠습니다. 직접 목격한 후 조선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개국 통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흥선대원군 시기 외교 정책은 뭐였어요,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쇄국 정책이었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교류를 하지 않겠다, 통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도 역관으로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책 이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해국도지 영안지략 등의 서적을 가져와서 이 안에 각각 서양의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서양의 기술과 문물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유용기도 이런 서적들을 접하게 되면서 개국 통상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초기 개화 사상가들의 제자들이 바로 이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에 해당하는 개화파가 되겠죠. 김옥군, 박용효, 김윤식, 김홍집. 그래서 이 개화파가 이제 처음에는 젊은 양반 자제들 중심으로 서양 정세와 서양 문물을 소개하면서 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김옥균, 박용효, 김용집
김홍집 중심으로 계야파가 형성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흐름을 익히면 돼요. 처음에 18세기 후반 정조 때 국학파 실학자에서 흥선 대원군기에 세국 정책을 하긴 했지만 개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박규수, 오경석, 유용기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제자가 이제 개화파가 되었다. 이렇게 흐름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해국도지라는 책은 아까 전에 누가 가져왔다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서 가져왔는 책 이름이다. 여기 보면은 해국도지는 청나라의 위원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 지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다양한 나라들의 지세, 산업, 인구, 정치, 종교 정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박교수의 개국통상론 보면은 청에 다녀온 느낌을 이제 고종에게 보고한 것으로 우리도 청나라처럼 서양의 각종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사료입니다. 그 다음 강화도 조약 이제 넘어가 볼게요. 강화도 조약은 배경을 우선에는 선생님이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배경은 크게 세 개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조약의 내용들의 해석 그 다음에 일본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많은 조약들 중에서 강화도 조약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의의를 여러분이 알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근대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청나라는 양무운동이고 일본은 무슨 운동이라고 했습니까?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 체제를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각국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외교 문서를 각 나라에 보내는데 이 조선에 보낸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 문제가 선생님이 학습지에는 서계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서계 문제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이죠. 일본을 황제의 나라로 높이는 내용이 이 외교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우리나라와 주고받던 외교 문서랑 형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 문서 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고종이 친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친정은 직접 정치를 한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이제는 물러난다라고 했죠. 고종의 친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운요호 사건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들이 우리 조선을 무력 침공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고 고종이 직접 정치 이게 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흥선대원군과는 다른 정치적 움직임. 그러니까는 흥선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취했지만 고종은 친정을 하면서 이제 문을 한번 열어볼까라는 방향으로 이 조선의 대외 정책이 변화가 조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운용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운용호 사건이 이 뒤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화도의 일본 군함 운용호가 초지진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영종도에 상륙하면서 조선의 문호 개방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를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의의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고 불평등 조약이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 밑에 사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간에 보면은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인정해준다라고 했는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줬는데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사대를 하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사대 외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일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관에 보면은 부산 이외에 2개 항구, 그러니까 처음에 조약 체결할 때는 이 2개 항구가 기재가 안 됐는데 뒤에 원산과 인천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양하고 일본인이 통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각각의 요지에다가 개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일본의 연해를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다. 측량하는 것 역시 우리나라의 주권이 침해받는 거기 때문에 역시 불평등 조약하는 거고, 영사재판권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일본의 법으로 처벌하는, 그건 역시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하고 학습지 하면서 이 부속 조약도 여러분 기억이 나야 돼요. 뭐였어요, 내용이?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빨리 학습지 찾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 있지만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있죠. 조교 부록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개양장에서 일본인 겨루지가 설정되고, 이게 뭐겠어요? 거류지 설정. 요거 몇 심리 이하로는 벗어나지 마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화폐가 개양장에서 사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하나 더 있었어요. 외교관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하나의 조약이 있죠. 뭡니까? 조일 무역규칙, 무역과 관련된 것도 세부적으로 있었는데 뭐예요? 쌀과 작곡의 유출을 제한할 수 없다. 무제한적으로 유출. 그 다음에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도 없다. 이게 뭐예요? 무관세. 그 다음 하나 더 무가 붙는 게 있었죠. 무항세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수시로 보면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강화도 조약에 각각의 조약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문제 내기 굉장히 좋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불평등 조약을 고르고 그 이유까지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2개, 그 다음에 의미까지 꼭 잘 학습지하고 함께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3번째, 몇 페이지죠? 여기 108페이지 선생님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는 이제 일본이랑 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나라는 개항의 문을 이제 열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서양 각국과 수교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 서양과 조약을 맺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청나라의 알선 청의 소개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 82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체결하게 된 배경에 있는 책이 뭐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조선 책략인데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2차로 일본의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가져왔는데 누가 지었다? 중국인인 황준원이라는 황준셴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지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온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 보면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있죠. 일본의 세력 확대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등 서양 국가와 수교할 것을 조선에 공고했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 러시아를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책 내용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미수 통상조약도 여러분이 강화도 조약과의 다른 점,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거중 조정이라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게 이때부터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국가들은 대부분 최혜국 대우라는 조약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조선 책략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은 하겠지만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 중국의 동쪽을 해당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조선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조선에게 너희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친중, 중국과 친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결인 맺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중국과 일본하고는 이미 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미국과 연합, 미국과 조약 맺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황준원이 외교 방책으로 설명한 거다.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조선이 중국, 일본, 미국의 우호관계 맺을 것을 제안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미국 공사도 부임해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빙사 당시에 갓도 쓰고 도포도 있고 이렇게 하고 민영행을 단장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그 다음에 박람회, 병원,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등 각종 근대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왔고 6일쯤을 미국에 남아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하고도 맺게 되면서 각각 이제 독일, 그 다음 러시아, 각각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제일 마지막에 맺는 나라가 프랑스다. 끝까지 뭐 주장하면서 천주교 포교를 주장하면서 근데 이제 공통적인 기본적인 최애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고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연도를 조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75년도에 운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체결,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입니다. 일간에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킬 때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 누이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거중조정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과연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조약 아무런 상관없이 안 도와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때 이미 일본이랑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 규정을 관련된 내용이 5간에 있고 여기 보면은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 규정도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국가들과 맺은 조약 그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지금 교과서에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은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다 활동지로 했기 때문에 교과서 흐름으로 익히는 거, 그 다음에 정리 차원에서 꼭 한번 다시 보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